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고양시, 저도 고향입니다. 고양시 30년 이상 살았던 고양시에 와서 이 고양시가 지속 가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네, 생태 전환 도시 고양시가 어떻게 되면 함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에 대해서 모두 다 이렇게 사랑과 애정을 갖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고양시 현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 축사해주신 우리 회장님 포함해서 다 이 고양시가 2021년 기준으로 네, 100만 7천 정도 인구에서 점차 감소해서 지금 100만 6천까지 이렇게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가구당 인구 수는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가구는 늘어나고 인구 수는 네, 세대당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는데요. 고양시는 이제 성장하는 화성과 같은 도시라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정착되고 있는 도시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령화 네, 되고 있고 그래서 14년 지금 21년 14%에서 네, 고령화 인구 비율이 25년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8% 정도 이렇게 고령화되고 있는 도시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유입된다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계속 정주하고 있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학생 수도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 대비해서 24년까지 14% 학생 수가 이렇게 15만에서 13만으로 2만 정도 감소를 했고 특히 이제 곧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네, 4,500명 정도가 21년에서 24년까지 8%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는 다른 100만 도시, 아까 우리 회장님 화성 말씀하셨는데 화성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 내 총 생산 같은 경우에도 농업업 비중이 0.5%에서 0.2%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농업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농업은 네, 생산의 가치보다는 도시로서 농업이 보존되고 경관으로서 우리의 환경을 지켜내는 숨 쉴 수 있는 도시인의 역할을 이 고양시에서 친환경 농업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친환경 농업을 포함해서 농업 예산이 이렇게 지금 전체 고양시 예산 규모 지금 26년에는 이제 3조 4,21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이제 2.4% 정도 증가했는데 그런 반면에 이제 농업 농촌 예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농업 예산이 네,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은 우리의 경관과 환경을 보존하고 정주의 조건을 강화시켜주는 요소로서의 농업, 친환경 농업의 가치와 역할이 이렇게 전환된다는 측면에서 이 생태전환도시 고양시가 앞으로 더 주목하고 확장시켜야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 예산을 절감하고 생태도시의 정주 조건을 강화시키는 친환경 농업 예산을 어떻게 더 확대하고 친환경 농업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논의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에서 고양시의 그 경장 면적이라는 것은 3천여 헥타르 그리고 농가수 같은 경우는 5천여 농가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네, 0.5 헥타르 미만 농가가 10농가 중에 9농가세요. 도시 근교에 원예라든가 버섯 농가들이 이제 많으시다 보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다른 화성과 다르게 규모화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농업 안에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규모를 확장시키는 그런 농업 비전은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도시 근교, 도시 농업이라든가 친환경 농업 쪽에 전략을 갖는 것이 훨씬 좋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로컬 푸드를 확대하는 곳으로 아주 최적화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기후위기에 따른 먹거리 위기,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1도가 올라갈 때마다 주식으로 먹고 있는 우리 쌀, 네, 또는 옥수수, 밀 같은 것이 10% 생산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네, 양적인 감소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미네랄이라든가 철분,
아연, 단백질 이런 것들이 같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고, 이런 것들은 IPCC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온도 상승에 따라서 얼마나 생산량이 감소하는지를 과학적 수치를 통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도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공주달이라든가 소비문화 개선을 통해서 친환경 농업 지역을 뒷받침하는 그런 도시민의 식단 전환,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구의 건강을 위한 그런 배우지로서의 도시민들의 정책과 역할은 훨씬 더 이전보다 중요해지고 커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2030까지 25% 유기농 확대를 위해서 전 유럽이 이렇게 국가별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먹거리 계획, 도시에서 더 열심히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파리시를 포함해서 캐나다의 토론토시, 그리고 호주의 멜버른시까지 이 도시가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 고민 속에는 친환경 농업 확대를 도시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친환경 농업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무엇보다 학교급식, 공공급식을 친환경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전 세계적인 정책이고 그리고 흐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유기농 학교 인증 제도까지 하면서 열심히 유기농 학교 아이들이 많이 먹고 건강한 땅과 그리고 건강한 우리 지구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학교를 이렇게 인증을 해서 특별히 배려하고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고양시는 전 세계적인 이런 먹거리 계획과 어떤 측면에서 비슷한가 혹은 다른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다르지 않습니다. 이 밀라노 도시정책 협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원칙들을 고양시도 철저하게 해나가려고 계획을 세웠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우리가 친환경 학교급식 공공정책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김성훈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고양시 자체급식에서 광역급식으로의 전환 이런 지점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 확대를, 여기 글씨가 좀 흐리긴 하지만 26년까지 고양시에서 250명 만드시겠다, 그리고 240헥타르를 만드시겠다는 이런 먹거리 계획 속의 실천들이 약간 도달 지점의 시간 차이는 있지만 지향점이란다, 목표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잘 세우셨고 앞으로도 고양시가 잘 해나가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더 중요하고 더 관심 갖는 것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에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 친환경 농업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역시 지금 현재 이 폐기물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안에서 배출량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도내 세 번째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친환경 농업 확대에 굉장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정부 안에서 친환경 유기농 2배 확대 전략을 국정과제로 제시할 만큼 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계획을 실천하는 주요 과제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 확대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미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흐름과 목표에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전 세계 2000년 이후에 증가하고 있는 유기농 확대의 이 흐름과 반대로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보시다시피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전국적으로 친환경 인증 면적이 감소하고 정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도시가 확대되고 있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친환경 밀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광역 친환경 학교급식의 역할, 또 경기도의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 면적이 어떤가 살펴봤더니 18년 대비 24년에 경기도의 감소율 증가율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전체 농지는 고양시의 농지가 12.4% 감소했습니다. 경기도 평균 9%보다는 면적이 더 급격히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지 면적에서 고양시의 친환경 농업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경기도보다 낮지 않습니다. 네,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지가 급격히 고양시에 사라지고 있지만 친환경 농지의 보존율은 여전히 경기도 평균보다 높다. 여기 함께 계시는 친환경 농민들이 그 친환경 농지를 지키고 친환경의 철학을 실천해 오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번 다 같이 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친환경 경기도 안에서 어려운 조건에 있지만 고양시가 유지하고 있는 이 현황 속에서 우리는 친환경 농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농가들을 또한 계속 지속하실 수 있는 정책과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무농약 비중이 굉장히 높고 유기농 비중이 낮은 이런 아쉬운 점은 있지만 앞으로 무농약뿐만 아니라 유기 전환도 굉장히 잘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과제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제 한 3가지 정도 크게 정책 제안을 드리자면 이 고양시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생태 도시를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먹거리 체계 안에서 친환경성을 강화하고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체계를 가져가는 것이 첫째로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의 이 로컬푸드 직매장이 18개고 전국에서 가장 많고 매출도 가장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로컬푸드를 이렇게 앞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처럼 앞에 친환경 로컬푸드 이렇게 고양시도 전체 로컬푸드 매장에 명패를 바꿔서 우리의 로컬푸드의 지향성의 목표를 확실하게 가져가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의 전반적인 틀은 우리 친환경 유기농 2배 확대라는 고양시의 명백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유는 친환경은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일반 농업보다 20% 정도 뛰어나고 토양에 저장하는 능력은 30%나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학적 근거에 바탕해서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고양을 향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임원분들과 고양 친노년 임원분들과 청년들과 제가 이렇게 간담을 했을 때 청년들이 이후에도 이제 발표를 해주시겠지만 지금 친환경 벼가 등급을 가지고 이렇게 수매를 하고 있는데 등급 없이 수매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친환경 청년농들이 살아남아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년농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조직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보장 그리고 그를 위한 기회소득 조례 제정이 정책적으로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 그리고 친환경 로컬푸드 우리가 앞으로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지향성을 더 알리고 교감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 농민 기회소득이 여주시만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농민 기본소득 조례를 하지 않은 고양시는 친환경 농민 기회소득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소득 조례도 없고 친환경 농민들에게 이 공익적 가치에 대한 혜택이라고 할까요? 인정? 가치를 공유하는 시민과의 전체적인 교감도 부족한 이 고양시에서 친환경 농민 기회소득 혹은 환경을 지키는 친환경 농민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조례 이런 것들이 조례로 제정이 된다면 앞으로 고양시의 친환경 농업뿐만 아니라 생태 전환 도시 고양시가 지속 가능한 그런 도시로서 더 이 경기도 안에서 빛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 발표는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